위 개정으로 분양 신청 마감일의 다음 날과 조합에서 매도 청구를 하는 시점의 차이가 최소 아무리 빨라야 1년,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있거나 또는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기에 있다고 하면은 그 1년 6개월의 차이가. 안녕하세요. 저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 토지수용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에 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ombudsman 법률자문단의 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재건축 분양 미신청자의 현금 청산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라면은 재건축 조합에서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들, 분양 미신청자가 현금 청산 산정 기준일이 분양 신청 마감일의 다음 날이라는 거는 뭐 누구든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는 전통적인 대법원 판결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그 판결문의 입장이 쭉 이어져 오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도시정비법의 전부 개정 2017년도 2월 8일자로 전부 개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도시정비법 개정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로 제73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관련된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으로 분양 신청 마감일의 다음 날과 조합에서 매도 청구를 하는 시점의 차이가 최소 아무리 빨라야 1년, 제가 봤을 때 좋게 한 1년 6개월 이상은 간다라고 봅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현금 청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가격 시점과 정작 그 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받는 그 시점의 차이가 간극이 1년 6개월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있거나 또는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1년 6개월의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한쪽은 조합일 것이고 한쪽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현금 청산자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듯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과 재건축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1년 6개월 이상 벌어지게 되면서 과연 현금 청산자의 가격 시점을 옛날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의 입장대로 분양 신청 마감일의 다음 날로 고수하는 것이 옳은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타당한 해결책과 관련해서 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될 때부터 기존 대법원 입장의 고수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꾸준히 피력해 왔습니다. 즉 위와 같은 현금 청산자가 되는 시점과 가격 시점의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 분양 신청 마감일의 다음 날이 아니고 실제로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러한 소장 부분을 현금 청산자가 받은 날을 시점으로 해서 현금 청산금의 가격 시점을 정해야지 타당하다라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사실 살펴보면은 구도시정비법상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분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합 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권, 그러니까 분양 신청 이전에 조합 설립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 분양 신청 이전에 아예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매도 청구 소송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양 미신청자에게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오던 것이 관례였고 실제로 판결문들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있었던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이 규정이 되고 보니 분양 신청 마감일 다음 날과 매도 청구 소송 제기일의 간격이 기간적으로 꽤 벌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이 있어 왔고 저 또한 법원의 문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던 차에 최근에 하급심 판결문의 변화 조짐이 있어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하급심 판결문은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면 부산고등법원 2023년 9월 14일자에 선고된 2023나 506449 판결문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했는데 그
판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 법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현행도시정비법 제73조 소정의 매도 청구권은 그 행사가 있을 때인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법률 효과는 매매 계약의 성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부산 반려에 있는 땡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과 부산에 있는 땡땡교회와의 다툼이었습니다. 즉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에 협의 절차 및 그 불성립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매도 청구권 행사의 법률 효과가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게 되면 구도시정비법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매 가액을 결정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미 협의 절차 전에 분양 신청 마감일 다음 날이 됐다라고 해서 그걸 가격 시점으로 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는 이유인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거는 이 판결문의 법리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멈추지 않고 서울 남부지방법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비교적 최근에 2024년 12월 5일자에 선고된 2023 가합 108013 판결에서도 원용되기 일입니다. 요거는 서울 물레동에 있었던 땡땡 아파트 재건축 사건입니다. 그 의뢰인분들께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이 판결문의 변화가, 이러한 하급심 판결문들의 법리 변화가 과연 분양 미신청자들에게 유리한 것인가요? 또는 조합에게 유리한 것인가요? 라고 물으면 지금 단계에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장에서는 가격 시점을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앞당기는 것이 현금 청산자에게 당연히 유리하겠고, 부동산 가격 상승장에서는 가격 시점을 매도 청구 의사표시 상대방 도달시, 여기서 그 상대방은 현금 청산자가 되겠죠. 상대방 도달 시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현금 청산자에게 유리하겠습니다. 물론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가 되겠지요. 어떤 주장이 의뢰인 개인에게 이로운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그 진행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 논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급심 판결문에서는 굳이 고려해 줄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이고, 아마도 기존 대법원 판결문의 입장과 같이 분양 신청 마감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가격 시점이 설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미신청자의 현금 청산 가격 시점, 부동산 가격 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추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당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